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자, 잘 들리죠? 예, 그, 학번 이름으로, 예, 좀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네, 좀만 좀 설정을 해야 돼서 조금, 수락이 늦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은, 네, 무조건 그거 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여러분들, 마이크 소리 잘 들리죠? 네, 네, 화면 좀 잘 켜주시고요. 제가 채팅이랑 요거, 들어오시는 분들 수락하는 거, 그거 좀 켜놓고 바로 수업 준비하고 공지하고 또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오늘? 자, 학번이랑 이름으로 대화명 좀 해주세요. 학번 이름. 그래야 제가 이게 순서대로 이게 번호 순서대로 쭉 보면서 체크하기 편하니까. 아, 이게 참 여러분들 이게 좀 늦게 들어오네요. 아,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예, 좀만 기다렸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은 이게 항상 이게 너무 이게 딱 맞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 봤습니다. 잠깐. 아, 자,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과목 세특을 써드려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아무데나 띄면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띄면이란다. 예, 잠시만요. 자, 이게 저희가 네, 그래서 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채팅방 확인하세요. 선생님, 네, 저 그 아이패드는 이게 저번에 과학 B에서도 뭐 보내주셨는데 이게 안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한테 받을까요? 네, 파일이 안 친구한테 오고 좀 선생님 받아주세요. 메시지가 이거 와서. 그 학급 회장님 그리고 역사 담당 그 헬퍼 2명이 좀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잠시만요. 박준혁 학생이랑 이 반장님 좀 챙겨주세요. 선생님, 근데 저 네, 채팅으로 저도 못 받았는데요. 한 번만 다시 올려줄 수 있으세요? 네, 네, 아니 바로 이게 그 올려드리겠습니다. 노트북만 받을 수 있어. 모바일은 못 받아 내가 봐보니까. 노트북으로 받은 애한테 받아야 될 것 같아 준혁아 이거. 왜 자꾸 이게 이렇게 다시 한번 네, 드래그 앤 드롭 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을 여러분들 모두를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자, 저한테 세부적인 걸 너무 물으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제는 하나죠, 그죠? 주제는 하나지만 이 세국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여러분이 이 진로 희망하는 쪽이 그것과 연결시켜서 써보세요, 아시겠죠? 고민해서 기말고사 전에 1차 제출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안 쓰시면 여러분들 그 제가 적절하게 고민해서 입력하면 되긴 하는데 쌤, 그게 이게 좀 국권인 거죠, 이거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이런 아니라 식으로. 여러분들 아, 체트.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을 적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자료. 예, 음,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제출 안 하면 제가 다른 수업 시간의 태도나 아니면 제가 관찰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록하도록 할게요. 뭐 양승찬 학생 이 이렇게 못 들어오지? 자, 1반 28명인데 잠깐만 나 빼고 자 4명이나 안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두 명은 없어요. 26명이에요. 26명. 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도 한 명 없는데? 승찬이가 못 들어오네. 승찬이 이거 윈도우 그러니까 인터넷 문제인가? 승찬이 빼고 다 있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업합시다, 여러분들. 네,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요거 공지했고, 자, 반장님이랑 부반장님,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과 박준혁 학생이 좀, 챙겨주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이게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에어팟을 착용하고 잘 들릴 수 있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소리 안 들리면 좀 얘기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74초까지 했거든요. 자, 74초 펴주시고 75쪽이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75쪽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
자, 회장님, 그 양승찬 학생, 들어왔네. 아, 이번에 들어와줬네. 예. 자, 화면 좀 잘 켜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75쪽 펴주시고, 이 조선 후기에 제가 발전적인 측면 여러 가지로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농업이 발전을 해야 이게 연쇄적인 이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업, 그리고 뭐 수공업, 그다음에 뭐 신분제의 변화, 신분 뭐 이동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신분제의 변화라고 하면 시스템이 변하니까 신분 이동 이런 것들이 이 농업 국가이다 보니까 농업이 발전하면서 모든 게 가능해졌다. 자, 여러분들 늦게 들어온 학생들도 예. 양승찬 학생이 계속 2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 이거 지금 노트북이 지금 맛이 가서 이게 잘 안 들어가지고 계속 튕겨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잘 들어와 있어요. 잘 들어주시고요. 방금 들어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자, 이제 나갈게요. 네, 네네네네. 하나로 잘 들어주시고 예. 혹시 예,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이게 해주세요. 네, 바로바로 보고 수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분 이동 이런 것들이 다 농업의 발전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알아주시고 여기서 신분 이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거예요. 여러분들 농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농민에서 양반으로 올라가는 아예 신분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농민에서 그 내부에서의 그런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분화라고 이게 어려운 말로 하는데 나눠지는 거예요. 부유한 농민, 중간 농민, 하층 농민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양반도 마찬가지고요. 양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농민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노비는 왜 분화가 없나요? 노비도 여러분들 심지어 그런 노비들이 생겨나기도 했다고 해요. 교과서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양반이 노비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게 되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 노비는 약간의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소유하고 드문 사례이긴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이 몰락한 양반들이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게 알아주시고 핵심은 그거예요.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네, 여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향안의 이름을 올려서 이 면제받기도 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 후기에 그 도표나 이런 그래프나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 경향성이 뚜렷해요. 조선 초기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는 여기다 좀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신분 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소수의 양반, 그다음 중인, 그리고 농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민, 네, 뭐 평민, 뭐 이런 양인, 뭐 이런 그러니까 양반, 중인, 그리고 농민 또는 상민. 이거 상업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다음에 노비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역피라미드 구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역피라미드도 아닌데 약간 조금 이게 실제 상황을 또 이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약간 이 모래시계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이게 시험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양난을 거치면서 신분제가 이상해졌다라고 알아주시고 양반이 증가하게 되고 뭐 중인, 네, 그다음에 이게 농민, 그다음에 노비 아시겠죠? 그래서 양극단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양반이 증가를 하고 소위 말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노비가 증가하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되고 그것의 사례가 되는 게 바로 요 향안의 이름을 올려서 분역과 부역을 면제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향안에 새롭게 올라온 사람과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너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텃세 부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중인들도 그 정조라는 임금님, 네, 우리가 배웠던 그분께서 네, 규정과 검서관으로 임용했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예, 기술직들도 소청운동 이게 여러분들 그 소청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이걸 파고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핵심은 그거라 그랬죠 제가 그 전에 설명했던 내용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그거죠 여러분들 이 중인들은 의원이면 아버지가 의원이면 아들도 의원 통역관이면 통역관 이렇게 역할이 세습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예를 들어 공부를 되게 잘해 문과에 급제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 직종에 그러니까 얽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달라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셔도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소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제가 청유직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청유직 쪽으로 가게 해달라 뭐 이런 요청한다 뭐 선생님. 이런 거 네, 선생님,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네 저 화장실 좀 금방 갔다 와도 될까요? 예, 빨리 다녀오세요. 예.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그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와서 예, 예, 노비들이 도망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드라마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때 유행이었는데 예, 좀 너무 옛날 드라마여서 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망간 노비를 잡는 그럼 또 직업도 생겨날 정도로 이 도망 노비가 많았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군공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임진왜란이나 이런 양난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거죠. 양반의 수가 크게 늘고 여기서 노비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근데 이 도표는 뭔가요? 특정 지역의 특정한 상황을 제가 이게 설명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서울의 한정에서는 꾸준히 노비 인구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조선 초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대로 일단은 개념을 잡아주시되 이 신분 내부에서도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분화해 나간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노비 종모법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이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5글자만 봐서는 네, 이해가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 옆에 있는 설명 꼭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사를 전공하는 그런 전공자가 되시면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은 그때 가서 네, 한번 네, 공부해 보시는 걸로 하시고 네, 네, 여기서는 그냥 이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님의 신분에 따라간다. 자식들이. 자,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거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비 종목법 하는 이유. 넘버 원, 넘버 투. 네. 이게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DNA 그 과학 그 판별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면 그 자식을 낳으신 분은 정확하니까 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됐고 두 번째로는 네, 그 지배층이 네, 이득이다.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배층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여자 노비가 낳은 자식은 자기 소유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간다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여러 논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어머님들은 자기 자식이 노비 되는 게 싫으니까 아버지를 자꾸 옆집 평민으로 자꾸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애 아빠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애 아빠가 잽니다라고 하면 네. 그때 당시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맹점을 어떻게 보면 상쇄시키고 이 노비를 소유한 집단의 그런 이익을 조금 대변하는 게 이 노비 종목법의 네, 성격이다. 뭐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또 이 관노비 해방은 순조 때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조 시기부터 세조 정치 시기라고 해서 순조 임금님 자체가
그때부터 굉장히 무능하고 예, 조선이 정말 망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순조 임금님의 치세 중에서 후반부 그러니까 전반부 조금이랑 후반부 조금이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지 직접 통치하실 때는 나름 이 정조 임금님 때까지 쌓아놓은 그런 이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 깨지진 않았어요. 근데 점차 이 초기에 어렸을 때 그 부분이랑 이 후기 부분부터 이게 좀 많이 좀 이게 힘들어졌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제가 여기다 썼던 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해해야 나중에 그 세도 정치 시기에 한국의 문란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쨌든 이 수타라는 거 이게 그 탐관오리들의 수타 이런 게 왜 그렇게 이런 제동장치, 그러니까 견제장치 없이 자행되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잘 좀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네, 새롭게 양반이 된 분들을 신양, 그 전에 있었던 분을 부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향전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전자는 싸울 전자예요, 여러분들. 자, 지방에서 싸운다. 뭘 갖고 싸우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자, 향회라고 하는 그 양반들의 지방 모임이 있었어요. 그 지방 모임 내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가지고 싸운 거예요. 자, 근데 이 향회의 상당수 구성원들이 그대로 이 유향소 소속의 그 소위 말해서 지방에서 유교적인 덕목을 알려주는 그리고 지방 사람들을 유교적 이데올로기로 아우르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분들이 주로 그 유교적 덕목을 잘 스스로가 지키면서 그걸 모범을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쫓아오게 만들었는데 유교적 덕목에서 서로 싸우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싸우게 되니까 일단 이 말빨이 좀 이제 지방 사회에서 조금 안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는 일단 이겨야 되다 보니까 이 유향소가 어떤 기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에 나왔죠, 이게 유향소가. 수령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견제하는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향회 내부가 이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갈등에서 이기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신양들이 수령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령이 뭐 하자라고 하면 계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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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스맨 거수기가 된 거죠. 수령이 요구하는 거 어때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성리학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현실의 그런 문제들도 생각해보고 고민해서 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견제기구에서 이 거수기로 바뀌었다. 네, 그래서 세도정치기에 수령이 소위 말해서 네, 창리를 통해서 이 폭발적으로 수탈하는 게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점차 변해 나갔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합시다. 이게 또 중앙정치 체제에서도 네. 약간 좀 변동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기로 하고 자, 이 공명처 네. 자, 여러분들 모든 게 여러분들 안 좋은 제도와 안 좋은 습관은 한번 맛들이면 네,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이 공명첩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제가 밑줄도 쳐놨습니다만 핵심은 그거예요. 임진왜란과 정자호랑 같이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세금이 필요하니까 이 세금을 위해 그러니까 걷기 위해서 관직을 판매한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니까 각 관청이나 이런 지방의 이런 수령들이 이 판매를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위에서 있었던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정된 신분 체계에서 여러분들 이게 그래도 교과서가 시키는 대로 합시다, 여러분들. 네. 이게 나중에 이게 공부 더 해보시면 좀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요 역삼각형이 되게 되는 네, 노비. 네. 그래서 양반이 증가하고 노비가 감소하는 이런 구조로 이게 점차 가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여기 다음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사회 경제적인 이 변화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이 모내 기법이 굉장히 이때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요즘에 농업 관련 혁명이 여러분들 스마트팜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노령화되고 농업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 식물에게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게 환기도 시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햇볕도 들게 하고 뭐 이런 모든 관리를 이 기계가 할 수 있게 하는 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혁신이 어떻게 보면 이 이항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네. 갑자기 뒷목이 아파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냥. 예. 그래서 이 5분의 4라고 하는 자 이게 5분의 4. 자 여러분들 수학 산수 한번 해보면 80%죠, 여러분들. 자 농업 인구가 예를 들어 80%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80%는 집에서 놀 수 없죠.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죠? 네. 녹차밭, 녹차밭 있나? 담배밭, 네, 삼밭, 네, 삼이 인삼이에요, 여러분들. 네. 또 여기서 또 이게 또 그렇게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고 뭐 고구마밭 이런 데 가는 거죠. 그래서 일하러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분제의 종류.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서로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명부가 있는데 그 명부를 관리하는 사람이랑 짜고 이 사람이 자 여기다 나오죠, 여러분들. 이 유학이라고 두 글자 딱 적는 순간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절대 유학자가 아닌데 소위 말해서 이게 소위 말해 반이라는 농부인데 좀 거금을 이게 매물로 이렇게 딱 주게 되면 유학이라고 딱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이 세금 면제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물론 그런 경우가 이게 모든 농민이 그런 게 할 수는 없었고요. 어쨌든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 어쨌든 무슨 다음으로 넘어와서 심지어는 여기서 심지어 여러분들 여기 이거 보이죠? 네.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름이 없으니까 손을 대고 손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손 크기가 대부분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손 크기를 가진 이 사람은 이제 노비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인이 써준 거죠. 그죠? 아주 그냥 대단한 시기였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요게 나오죠, 여러분들. 오래된 애들과 신양이 갈등하는 모습.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영조 임금 때부터 있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데이, 투데이 싸운 게 아니다라고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령이 세금 거둘게요. 수령이 갖다가 일 시킬게요라고 하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령님. 지금은 농번기입니다. 아니면 뭐
지금은 백성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견제 기능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령이 일 시킬게요라고 하면 저도 일 시키려고요.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광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잠깐 올라가서 얘기하고 넘어올게요. 이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전에 여기서 보셨을 때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한다 도 되는데 이 광작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넓이를 할 때 이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거고 그 말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얘기를 해드리면 1인당 경작 면적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다 한자 용어여서 여러분들이 참 쉽지 않은데 1인당은 쉽죠, 여러분들. 한 명당 농사 지을 수 있는 넓이,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의 크기가 증가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를 이 광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현상, 놀고 먹느니 가서 이제 고구마라도 뽑고 생강도 심고 잡초도 뽑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농민층이 분화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사례로 적어둡시다, 여러분들. 분농층과 그러니까 이게 참 오해를 안 사게 이게 워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앞에 교과서 좀 잠깐 좀 찾아보고 네.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생겼다고 해요, 여러분들. 광산 개발, 광산의 노동자 가서 이제 그러니까 볼케도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아시겠죠? 요즘도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되게 슬픈 얘기인데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장사를 접고 배달민족이나 배달민족 괜찮네. 이게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약간 좀 틀렸습니다만 그 조사가 없어서 배달민족이나 쿠팡이츠나 이런 플랫폼에 이 배달 그 사장님들이 이게 자기의 그 사업체는 접어두고 그렇게 활동하신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종종 뉴스로 보이는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더 어려워지면 될수록 이렇게 그리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려워지면서 발전하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른 직종으로 옮기게 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료 2번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양반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거예요, 여러분들. 세금 낼 사람은 줄고 세금을 안 낼 사람은 증가하는 거. 안 낼 사람,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금이 적당히 거쳐야 농민들을 수탈하지 않고 그러면서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세금이 내는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세금이 부족하고 수탈하고 그러면 농민들이나 이런 세금 낼 사람들은 다시 자발적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증가를 해야 1인당 내는 세금의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전에 대한 내용들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세금 안 내게 됐고 이전부터 세금 안 내던 사람이랑 싸우니까 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령 편을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견제 기능이 마비되고 이것이 나중에 세도정시 중반 그 이후 후기가 되면 농민 수탈을 막아주는 기능을 했던 이 유향소나 향해가 농민을 수탈하는 것에 이 도움을 주는 이런 역전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여기서의 워딩은 여러분들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죠, 여러분들. 신양의
예, 지지를 받으며 수령의 권한이 강화됐다. 여기서의 권한은 뭐예요?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수령의 권한. 바로 입법, 행정, 군사권. 요 세 가지의 권한을 더, 더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지만배로 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 야, 세금 더 걷어야겠어. 야, 입법 좀 해봐라. 이거 바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걷어와. 이렇게 행정으로 시키고 안 걷어. 말을 안 들어? 야, 잡아와. 이거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 농민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동학, 서학, 실학, 기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선생님 왜 성리학은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나요? 앞에서부터 쭉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괄호가 쳐 있는 거고 새롭게 나온 애들이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 기타가 여러분들 민속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민속신앙이 그 삼신할머니 여러분들 그 전설 속에 그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기를 생기게 해준다는 그 전설 속의 그 할머니. 예,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그런 것들이 민속신앙이다. 뭐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이해도 뭐 다른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후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이게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힘드니까 이제 세상이 좋아질 거야. 이런 믿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서학은 여러분들 그냥 좀 이렇게 좀 오해가 불러 이렇게 구교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개신교는 언제 들어왔나요? 그 1875년 강화도 제약 그 이후로 이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렇게만 알아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7세기 1600년대부터 들어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 다녀온 사신들이 들여왔고, 그래서 성리학이 사회 변동에 대응을 못하니까 실학이 대두됐다. 근데 여러분들 애석하게도 실학을 연구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선 중앙 정치계를 이끄는, 소위 말해서 정치 의사결정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책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 책이 직접 시행되지 못해요. 아시겠죠? 정책으로 구체화되거나 백성을 위해서 뭔가 실행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여러분들 다른 거는 여러분들 이걸 더 깊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핵심은 그거예요. 농업을 중심으로 했냐, 상업을 중심으로 했냐, 일단 이걸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형원 아저씨가 했던 거, 그리고 이익 아저씨가 했던 거, 정약용 아저씨가 했던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유형원과 이익은 굉장히 여기 앞에서 보시게 되면 뭐 17세기나 18세기,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앞시기의 사람이고, 정약용 아저씨는 18세기나 19세기 초까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좀 여러 견해들을 이런 이 흐름 같은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의 그런 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유형원 아저씨가 제일 보수적이죠. 신분에 맞게 땅을 나눠주자. 어떻게 보면 양반의 그 틀을 못 벗어난 거예요. 가장 처음에 이런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자, 두 번째, 성호 이익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자, 그거예요, 여러분들. 요즘도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최저시급은 지켜주고 그 다음은 선택이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꼭 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는 냅둬주고 그 이외는 팔아도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뭐 영업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그 밑에서 보시게 되면 핵심은 최소 생활에 필요한 농지 빼고는 거래하자. 그러니까 이거조차 없어서 예, 빈농으로 전락하는 거는 막아주자. 뭐 이렇게 개혁의 관점을 얘기하게 되고 예. 정약용 아저씨 같은 경우가 이 젊었을 때는 요 이론을 주장해요. 아시겠죠?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자. 이거 완전 그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네, 그 이게 공산주의에 비슷한 그런 관점을 예, 얘기하긴 했는데 요 관점에서 여러분들 예, 나중에 늙으셨을 때쯤 되면 또 이론이 또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거 구별하라고 내면 여러분들 예, 예,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는 정약용 그 수업을 들어야 알거든요, 여러분들. 전공 수업을. 그래서 핵심은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성호 이익 선생님 같이 이게 관점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익 선생님과 유사해지게 바뀌기 때문에 다른 차이점으로 우리가 이게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예, 이 상공업 중시하시는 분들은 예, 또 예, 성함과 예, 예, 주장한 내용 예, 잘 좀 예, 구별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수원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요즘은 요즘 오히려 이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상황들 때문에 직업적 귀천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참 막 발전하고 이럴 때는 직업에 귀천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을 하면 그러니까 성실만 하면 국가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성장과 같이 다 같이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기도 있었다. 뭐 이렇게 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어쨌든 핵심은 네, 요즘스러운 생각이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 과학기술의 이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한 홍대용 씨도 있었고 박지원 아저씨는 네,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인 이 물류 시스템과 앞에가 물류고 뒤에가 네, 그 통화량 이렇게 어떻게 물가 관련돼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신 거고 박재가 아저씨는 똑같이 이 물류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소비를 예, 촉진시키자. 참 여러분들 나중에 예, 세계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 소비를 컨트롤해서 자본주의 즉 경제 발전을 시키자라고 하셨던 이 관점을 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넘어가서 이 실학자들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연구를 하는데 지금 한국사 시간이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 국학의 대표적인 여기서 이제 남북 시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통일신라 시기라고 배우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는 시기를 최초로 그 위에 있던 발해까지 이 통일신라와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네, 유득공 아저씨예요. 아시겠죠? 이 실학 연구하시던 분. 네. 뭐 한 명 줄은 것 같은데 또 튕겼나 또. 걱정되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와서 예, 네. 이 영업선 얘기는 여기서 나와서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이익 아저씨 그리고 기술을 익히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제가 여기서 말했던 이 기타에 들어가는 게 여기 예언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예언서나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하면서 네, 대표적인 이 책이 정감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냐면 정감록 갖고 있으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감록이라고 있는 책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데 때마침 소위 말해서
소절들이 딱 보면 네,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알아주시고 네, 도참설 네, 그래서 이게 바뀔 때가 됐다. 네, 이렇게 나라 바뀔 때 됐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관점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천주교의 확산과 동학의 창시. 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아까 전에 동학을 썼는데 동학은 언제 나오나요? 이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천주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서학 일대에는 일종의 좀 학문적 성격이 강했어요.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천주교 즉 그 구교 가톨릭의 그 세계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하게 되고 그거를 믿게 되면서 그 세계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례로는 여러분들 그 정조 시기 때부터 부모님의 그 위패, 그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팻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태우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이 정말 이 기독교 신앙에 맞게 난 살겠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조선은 적절하게 그러니까 정조 임금은 이게 그 사람만 처벌했는데 소위 말해서 문제적 행동을 한 사람. 근데 그 이후에 순조 때부터는 예, 천주교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전부 다 이제 관직에서 몰아내게 되는 거죠.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니까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밀려나간 사람이 요번에 영화로 개봉한 자산어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정약용 뭐 이런 그 정약땡 이런으로 끝나는 그 사명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 탄압받으신 분들이다라고 알아주시고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인간 평등, 예, 사랑, 예, 박애. 예. 이 박애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연대라고 보시면 돼요. 함께 도와주자. 신앙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도와주자, 같이 챙겨주자, 공동체를 만들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하게 되면서 그 전에는 그래도 조금 갈등이 적었는데 유교를 부정하면서 성리학적 제사를 부정하면서 엄청 네, 갈등이 커졌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교, 사악한 종교, 예, 사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게 배드 릴리전, 네,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 넘어가서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야 서학이 있으면 우리가 만든 동학도 있지라고 하면서 하나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서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내천 사상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그거랑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단군 신화의 핵심 사상인 홍익인가. 네,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 그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천개벽이라는 게 뭐냐면 네, 개벽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바뀌는 거고요. 세상이 바뀌는 거고 다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자성어고요. 그리고 이걸 주장하면서 농민층들에게 급격하게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 조선이 잘하는 거 이제 사교로 규정하고 처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대 교주는 교리를 정리하면서 동학이 더욱 예,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시리 하면 네, 천주교에 관련된 거고 요 두 책 하면 아, 동학과 관련됐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윤지충에 대한 얘기 예,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농민 의식의 성장 여기서의 이 농민 의식이 성장하는데 배경으로 됐던 대부분의 사상들이 요 앞에서 나온 사상들이에요. 아시겠죠? 어디 갔어? 여기 예언 사상 그리고 뭐 천주교나 동화 그리고 또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게 농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분화들, 그래서 이런 그 생각적인 부분, 생각하는 방법에서의 변화와 실제적인 삶에서의 변화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농민 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 우리만 이렇게 세금 내야 되냐? 라는 이런 문제의식, 그리고 나라가 내라고 하면 그냥 내야지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하던 거에서 조금 한 단계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라고 하는 약간 조금 이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의 삼정의 문란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파보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갓난 아기한테 군접, 소위 말해서 군포라고 해서 군대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보게 되면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거두는 일. 그래서 이게 뭐 예전에는 사자성어로 막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노란데도 못 먹고 힘들어서 얼굴이 노란데도 군포를 부과한다. 뭐 이런 뜻도 있는 사자성어도 있고 한데 그거 다 중요하지 않고 핵심은 세금을 걷지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다 그랬죠, 여러분들? 관청에서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넘버 원. 구조적 측면이죠, 그죠? 그 농민들이나 아니면 뭐 이 지배를 받는 뭐 이렇게 상민들, 어쨌든 이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대부분 양반으로 올라가거나 일부 극히소수는 노비로 떨어지고 뭐 이런 그런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매관 매직이나 매관 매직 뭐 이런 거. 매관 매직이나 이런 정치 부패.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안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매관 매직 하면은 이게 들인 돈이 이게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청에서는 쥐어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쥐어짤 때 견제해 줄 수 있었던 향회 또는 유향소라고 불리웠던 그 지방 양반들이 소위 말해서 거수기가 된 거예요. 야, 내가 세금 더 거둘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찬성합니다. 이렇게 견제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이 향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뭐 이것도 참 문제가 됐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심각했던 게 환곡이다. 자, 여러분들 조금 이게 한 발짝 이렇게 많이 양보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린 아이 중에서도 남자 아이는 자라난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 낼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세금을 내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양보해서 10분, 20분 양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제일 소름 돋는 건 그거예요. 이 환곡이라고 하는 건 농민이 필요할 때 가서 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곡을 n분의 1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령이나 이 향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해서 n분의 1로 뿌린 다음에 그거를 엄청나게 높은 이자로 받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뿌렸다고 이 장부를 소위 말해 조작한 다음에, 야, 내가 너 줬잖아, 주지도 않아 놓고선. 그러면서 이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죠. 엄청 높은 세금으로. 그래서 세금 못 낼 거면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을 노비로 팔아서 그 비용을 이 세금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빡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과 수탈 그리고 사회 혼란이 농민 봉기의 배경이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 봉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벌봉자고 일어날 기자거든요.
그래서 벌 때처럼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게 우리가 또 한자가 영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그림 파일 하나 올렸어요. 지금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다운받아서 네, 그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선생님, 네. 저 개인 질문이 있는데 조금 남았다 가도 될까요? 예,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올려주고, 예.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합시다. 네. 요거 꼭 제출하세요, 여러분들. 써서 기말고사 전에 그 출력해서 학번 이름 써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나가셔도 돼요. 자,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가요? 그 내용 궁금한 건 아니고 그 세특 관련해서 있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그거 뭐지? 제가 그 인문사회 반을 따로 방과 후에 하는데요. 네. 거기서 따로 역사 관련 수업 같은 것도 봤는데 이게 교과서 과정에서 조금 심화된 과정인데 그거를 논제를 가지고 토론한 활동을 몇 번 했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교과서 관련됐는데 그걸 했다라고 보고서를 써도 될까요, 혹시? 요것도 제가 공동으로 부여한 것도 쓰고 그것도 써서 내세요. 둘 다 하세요. 네네, 그렇게 되죠. 네. 선생님, 그리고 네. 그 독후감을 조금 다 쓰고 있는데 한국사 관련한 것도 썼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출할 때가 그거는 있나요? 그 독후감 내용을 써줄 수는 없고 어떤 책을 네네. 읽었는지는 네네. 그 저자, 그러니까 책 읽은 거랑 독후감 쓴 거 정도만 나한테 가져와 주면 제가 읽은 책 제목이랑 저자 이름은 네, 기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그렇게 등교 기간일 때 한번 아, 네,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갖고 와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업 끝났습니다. 예.